네, 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경제 시간입니다. 바른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 자리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한 이후 연일 주가도 떨어지고요, 환율도 높아지고 전반적인 금융시장이 참 불안합니다. 네. 예. 오늘은 관련해서 이렇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이제 미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가요? 네, 미 연방준비은행이 6월 15일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나 올리는 바람에 그 종전에 0.75에서 1% 수준에서 1.5에서 1.75% 수준으로 높아졌어요. 그래서 예. 이로써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하고 같아진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7월에도 또 금리를 0.5 내지 0.75% 올릴 예정이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죠. 미국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인상한 거는 1994년 이후 28년 만의 일인데요. 예. 예,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6%로 1981년 말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이제 3월에 내오는 2.8%보다 1.1% 포인트 낮은 1.7%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물가가 상당히 이제 치솟고 있고, 네. 금리도 이제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가 5.4%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제 14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3%대였던 물가가 3월과 4월에 이제 4%대로 올라섰고, 지난달에는 5%를 그러니까 돌파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당분간 5%대 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국민의 그 체감 물가는 이보다 더 높죠. 그렇죠. 예, 그리고 물가를 잡으려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느니 금리를 빠르게 올리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으로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기와 그 소비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 금리를 올리면 1,900조 원에 달하는 그 가계부채 위험성이 커지는 게 이게 큰 문제죠. 예. 예, 한국은행이 이제 추산한 바에 의하면 기준금리가 0.25% 오를 때마다 가계 대출 이자 부담이 연간 3조 2천억 원이 증가해서 대출자 1인당 연평균 한 16만 원 이자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1.75%인 기준금리를 올해 2.75%까지 올리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1인당 이자 부담률이 64만 4천 원이나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면 그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서 자칫 그 경기 침체 속의 물가 상승,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유발될 수도 있고요. 또 기업 부채도 걱정인데, 대출과 보증을 포함한 기업 신용이 작년 말 기준 2,361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기 연장하고 이자 상환 유예 등 그 코로나19 금융 지원이 오늘 9월 종료가 되는데, 이때 이제 소상공인 대출 부실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 나올 우려도 있어서 상당히 국내 네. 금융시장도 상당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되면 저도 이제 메시지를 받지만, 네. 대출 금리가 올랐습니다, 더 돈 많이 내셔야 된다는 메시지 저도 받았거든요. 걱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미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상당 수준 인상된 상태인데요. 6월 17일 그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연 5.45 내지 7.15%를 기록하면서 금리 최고가가 이제 7%를 넘어섰습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고정형에 비해서 상대적 금리가 낮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오르고 있는데요. 네. 하나은행 그 주택담보대출 변동형 금리 상단이 연 5.68%로 전날보다 이제 그 0.049 포인트가 올라가는데요. 이런 상승세는 그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서 금융채 금리도 덩달아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권에서는 다음 주에라도 주택담보대출 상당 금리가 7.5%대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이게 올해는 연말까지 8%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1년 만에 거의 한 3배 이상 그렇죠. 된다고 볼 수 있는 예. 건데 교수님 일반적으로 이제 기준금리가 오르면 주식은 내린다 하는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상하게도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주가는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일각에서는 1%포인트 올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0.75%밖에 그나마 안 올린 다행이다. 게 네. 다행이다 해서 아마 기대 심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우존스도 올랐고 그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도 값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시장은 당분간 약세장으로 돌아갈 거다. 전반적으로는 약세장이다. 예. 네. 일반적으로 약세장은 20% 초과 하락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 주시장은 대형주 그 스탠다드 앤 푸어스 기준 고점 대비 23.5%나 하락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약세장에 돌입하면서 이게 이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거다라는 염려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떻습니까? 안 좋죠. 네, 17일 코스피가 개장한 직후에 한때 2,400선 밑돌았고요. 요즘도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데 코스피가 2,300선에서 움직인 것은 그 2020년 11월 초 이후 1년 7개월 만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그 상황에서만 이렇게 2,300까지 내려갔었는데 이렇게 되면 그 이후에 상승한 게 전부 다 반납하는 꼴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유행 초기인 2020년 2월 2,200선을 기록한 코스피는 한때 3월 팬데믹 여파로 이제 1,400선까지 떨어진 적이 있죠. 지난해 7월에 그 3,300선까지 올라갔었는데 20일 그 한국 거래소에서 따르면 이달 들어서 이달까지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4조 3,700억 원 순매도를 했고요. 네. 코스닥에서도 5,20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업계는 현 상황에서 코스피의 그 심리적 저지선을 2,400포인트 내외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대외적인 변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그 선을 유지할 수 있지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염려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만약에 낮다. 그럼 당연히 자본이 빠져나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빠져나갑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그 과거 경험치를 보면은 이게 경우에 따라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금리 역전이 반드시 대규모 자본 유출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게 통계고요. 그 앞서 그 한미 그 금리가 역전된 시기가 19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있었고요. 2005년부터 2007년까지도 금리가 역전됐고 2018년에서 2020년에도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3번 있었는데 이 시기에 그 주식과 채권을 합쳐보면 오히려 외국인 자금이 순유입됐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요? 실제 한미 금리가 최대 1%포인트 역전된 2005년 8월부터 2007년 8월 사이에 외국인 자본이 1,000억 달러 이상 유입이 됐습니다. 또 다른 역전기 2018년 3월부터 19년 10월까지도 187억 달러가 이제 유입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반드시 자본 유출이 그 금리 격차가 생긴다 해가지고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게 이제 통계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는 한국 경제 그 성장세 등을 감안하면은 금리가 역전되더라도 자본 유출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지만 한미 금리가 역전됐던 2013년 6월에는 상당히 또 이게 금리가 돈이 빠져나갔고 또 코스피 지수가 11%나 하락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랬었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기계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떠나지 않으려면 이제 원화 가치가 높거나 국내 주가가 양호하게 가는 등 그 투자 매력이 있어야 하는데 과거보다 그 우호적인 환경이 되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 한국은행으로서도 금리 인상 압력을 더 크게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올리겠다 이미 예고를 한 상태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좀 금리 정책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올해 미국이 2%에서 한 3% 내외 그리고 내년에 4%까지 갈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무조건 미국 금리에 맞춰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현재 환율이 오르고 있고 그 무역 적자가 계속된다면
그러면 국가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을 전부 고려할 때 조만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올리긴 올려야 되고. 예, 그 인상폭이 얼마가 될 거냐가 문제인데 0.5%포인트 정도가 적당하지 않느냐 이런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고요. 외국인들의 그 순자금 유출이 가시화되는 상태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한국의 기준금리를 낮은 상황은 피하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미 금리 역전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상황 등에 대해서 함께 진단해봤습니다. 바른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대세남의 오늘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시간 5시엔 대세남.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대전 라디오 5시엔 대세남을 듣고 계십니다.